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지원 대책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한시적으로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현재 15만 2천 원인데 309만 4천 원, 30만 4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도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해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취약계층이 체감이 될까요? 이 정도면은? 일단 두 배를 올 겨울, 저 한시적이라는 게 이 추위가 가실 때까지는 저렇게 두 배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핀셋 지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최 교수나 뭐 앞선 분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무시한 데 대한 시장의 역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이 얼마가 올랐고 하는데 이게 관료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많이 올려야 된다고 진언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지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자, 이걸 지금 10조, 9조 원이 넘는 미수금을 해결을 하려니까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 진짜 네. 문제는요. 12월 요금이 이번에 나온 건데 1월 요금입니다. 유난히 그렇죠. 추웠던 설 연휴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뭐 난방 문제는 아이들도 있고 한 집에서는 안 틀 수가 없잖아요. 급탕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기요금을 또 2월에 안 올릴 수 없는 요인이 생겨요.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지고 더 많이 가스요금을 올려야 되는 2월 고지서가 사실은 정말 폭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국민 여러분이 이거를 뭐 누구 탓이다, 어느 정권이 뭐 문제가 있다, 또 현 정부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슨 횡재세 걷자는 얘기가 있는데 횡재세라는 게 바람 불어서 과일 떨어질 때 그 이익을 봤으니까 정유사들이 좀 돈을 더 내라 이거예요. 영국 같은 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손해났을 때 정부가 지원 안 해줬잖아요. 그것도 네.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면서 이 올라간 요금은 지금 솔직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들 전략을 한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목욕탕에서 그동안 뭐 물 쓰듯이 했던 그런 뜨거운 물 조심하면서 막 동네 목욕탕 필요 없는 사우나 잠그고 하는데 고통 분담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시장을 무시한 정치의 논리, 이번에 단단히 우리가 그 학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횡재세 이미 뭐 독일과 영국 일부 부과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을까요? 횡재세라는 게 어떤 갑작스러운 이익 창출로 인해서 생길 때 그걸 네. 이제 정부가 부가세 형태로 이제 걷는 게 횡재세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 횡재세가 대부분 뭐냐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전을 갖고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전과 정유세를 갖고 있는 뭐 쉘이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런 수요가 생기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이제 횡재세를 걷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유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다 예. 수입해서 정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유하는 업체에서 걷는데 이걸 횡재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은행 같은 경우 금리가 이제 인상이 돼서 얻는데 그걸 또 횡재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 이제 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수입해서 유가가 상승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때 손해 볼 때는 그때는 네. 그럼 정부가 그러면 다 돈을 갖다가 뭐 적자세 걷어갖고 다시 주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지금 가스비하고 또 이거 정유회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갑자기 지금 뭐 이 횡재세를 걷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횡재세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일단 뭐 아껴 쓰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나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전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유 4사가 2022년 상반기에만 수익이 12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횡재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야 정치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야당에서 해도 이거는 의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고 그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횡재수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문제가 지금 아주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또 난방비 폭탄까지 나온 얘기 들어봤습니다.